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입니다. 오늘은 뭐 포홀이랑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매번 뭐 차트도 보고 모멘텀도 한번 보고 하는 식으로 매일 영상을 찍었는데, 오늘 목요일 이제 금요일이죠. 목요일 금요일 동안은 조금 더 이제 한 종목 좀 딥하게 보는 형태로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원래 형태대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퓨처엠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 포스코 케미칼이었죠. 제가 이제 케미칼 때부터 영상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. 2000년대 랠리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찍었으니까. 이제는 뭐 퓨처엠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, 케미칼은 이제는 뭐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지는 그런 이름이 됐죠. 그래서 사업 분야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메인은 양극재와 음극재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내화물, 화학소재 정도로 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양극재, 음극재고요. 단순하게 배터리 소재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지금 뭐 리튬, 니켈, 그러니까 애초에 그룹 차원에서 지금 그냥 애초에 밸류체인을 그냥 다 갖춰버리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. 에코프로가 이제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, 퓨처엠은 워낙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틀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, 다들 아시는 것처럼 23년부터는 실적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. 네, 작년에도 뭐 영업이익이 이제 뭐 7억 정도로 끝났지만 매출 20% 이상 줄었고, 이익은 정체 상태였고, 일부 자산 손상 비용이 반영이 돼가지고 순손실이 2천억이 넘었죠. 작년에는 굉장히 실적으로도 부진한 한 해였다. 그래서 뭘 했습니까? 비상경영 체제 하겠다 해가지고 체질 개선에 좀 나섰죠. 네, 비핵심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매각을 하고, 또 최대한 수익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맞춰 나갔는데,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도 했죠. 유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더 주가는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제 또 발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죠.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 드렸던 LMR, 리튬 망간리치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이죠. 보급형 모델에 적합하고 비용을 낮추고,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. 이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성차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NMR 배터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. 그 다음에 뭐 하이니켈, 그 다음에 이제 미드니켈, 양극재 둘 다. 결국 다 퓨처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프리미엄 라인부터 중저가 모델, 이런 전기차까지도 최대한으로 좀 노려보겠다. 그 다음에 뭐 전기차만 대응이 됩니까? ESS 쪽도 다 대응이 되죠. 그래서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지만, 퓨처엠이 독단적으로 갖는 그 강점, 양극재, 음극재, 그 다음에 소재 공급까지 다 그룹 내에서 할 수 있는,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한테 빌린 돈으로도 투자를 알차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, 광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구체 공장 이미 뭐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연간 45,000톤 정도 생산이 또 가능하고, 최근에는 흑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있죠. 중국 쪽이 아무래도 내년부터 그 페널티를 이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퓨처엠한테는 내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. 그때 이 점유율을 최대한으로 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는 거, 공급망을 미리 좀 당겨놓고 거래처도 좀 다변화해 놓고,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빨리 또 급속도로 나와줄 수 있거든요. 당장 이번 분기만 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. 지난번 대비 뭐 영업이익이 4자릿대까지도 뭐 성장이 가능하다,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거잖아요. 이렇게 수직 기여라를 갖춰놓은 기업들이 이런 보릿고개들을 잘 넘어갑니다. 이거를 이제 뭐 전구체나 양극재로 연결해가지고 양쪽 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, 결국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경쟁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갖는 게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,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직 기여라 구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느냐? 아무나는 못하죠. 그만큼 그룹 차원에서 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, 기업의 어떤 뭐 재정 능력이나 아니면 계열사 간의 시너지 같은 부분들도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, 그거를 퓨처엠은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. 리스크는 그럼 뭐가 있느냐? 첫 번째, 실적 회복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점.
네, 근데 요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실적 기선은 조금 더 괜찮게 나와주고 있다. 네, 두 번째는 자본 조달 부담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소를 했죠.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은 주주 가치가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, 이 주식 가치가. 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소화를 했고,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. 결국 이런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옛날부터 있던 그런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라는 건 뭐 주주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과연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얼마나 좀 잘 해 나갈 수 있겠느냐. 이거는 지금 퓨처엠이 또 R&D 쪽도 잘 해 나가고 있는 만큼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퓨처엠이 보여주는 성과는 나쁘지 않다. 네, 뭐 마지막으로는 정책. 미국이 이제 친환경 쪽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가 됐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1번 LMR 리튬 망간 리치,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의 양산 시점, 매출이 언제부터 반영이 될 건지, 두 번째는 GM과 같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와의 협력이 실제 출하로 언제부터 이어질 것인가, 세 번째는 유상증자 이후에 자본의 효율성을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인가, 네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이 원자재를 좀 다양하게 조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. 특정 국가나 특정 주체한테 의존도를 보이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았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시장의 확대 속도, 여기에 이제 ESS 수요를 얼마나 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, 이걸 좀 잘 맞출 필요가 있겠죠. 지금 다 한다고 하고 있고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뭐 LG엔솔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ESS 쪽은. 그래서 퓨처엠은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구간들 많이 이제 좀 지나왔고요. 추세도 진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추세가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거의 뭐 처음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퓨처엠 주주분들도 이제는 좀 주가의 턴어라운드, 뭐 실적의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,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평상시대로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